경전철 경전철 이입 집단 헌정 방송. 자, 안녕하세요. 김해 꼼수다. 줄여서 김꼼수입니다. 오늘 첫 방송인데요. 첫 방송, 사회를 맡게 된 소정신 과학쌤. 사교 걱정 없는 세상을 꿈꾸는 입시학원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짠 것처럼 박수 쳐주시네요. 첫 방송이니까,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인사하고, 얘기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빨 1, 우리, 직업이 좀 다양하시더라고요. 어떤 오늘 전문적인 거 보여줄지 모르겠는데, 이빨 일단 소개 받겠습니다. 저는, 직업이 많습니다. 가끔 가스통도 들고 다니고. 오늘 이 자리에 경제철을 깐다 그래가지고, 제가 보수 대표로 나왔습니다. 삼정동 뒷골목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바이 연합 대표, 김보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준비 많이 했네요. 우리 준비 안 해오고 그랬는데 준비해온 사람이 있는 거죠. 이빨 1부터 준비해온 것 같은데, 우리. 알겠습니다. 우리 이빨 2, 소개시켜 주시죠. 반갑습니다. 김해 잘 살자입니다. 하십니까? 준비를 안 했어, 저는. 준비 안 했어. 우리 잘사자님의 주특기가, 잘 세는 건데, 오늘 얼마큼 잘 셀지. 끊깁니다. 제가 잘 세는 걸 좀 막아야 되는데,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빨 3, 봉도사밖에 모르는 순진한 바보. 다음 카페 정봉주와 미래권력들 김해 운영진 우삼이짱입니다. 우사모. 있는 우사모도 나가겠다, 저. 오늘 안티 우삼이 클럽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요? 어디서요? 부산 모임에서. 부산에서? 나이 많은 아저씨들만 있는 거 아이가? 다행이네, 만들어져서. 빨리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가는 즉시 가입하겠습니다. 진행자부터 소개하셔야 되는데, 진행자분. 아까 좀 인사했는데, 저. 없어요. 야, 생각보다 예적이 적응이네. 난 다른 걸로 바꿔야 되겠네, 이제. 귀가 안 들려. 오늘 우리 첫 방송인데요. 김해에서 어떤 주제로 얘기할까, 했었는데, 역시 김해 제일 문제거리가 지금 돈 문제죠. 돈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1년 예산 대부분 날려버리게 된 우리 경전철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조금 풀어봤으면 좋겠고요. 근데 조금 전에 소개해주셨던 우리 이빨 1, 2, 3이 방송에서 느끼시겠지만은 다 전문성이 없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 경전철에 대해서 전문가분을 첫 회부터 우리가 좀 모시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의 첫 손님으로 우리 모시게 된 분인데요. 부산 김해 경전철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십니다. 김해시의회 의원이신 우리 김형수 의원님 모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 인사. 의원님.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조금 같이 고민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오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말씀드리고, 또 배울 건 배우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한테 배울 거 있겠습니까? 오늘 많이 좀, 전해주시고요. 정말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도대체 뭐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내야 될지, 단순히 돈 문제 때문에 화를 낼 거, 좀 우리가 좀 쪼잔해 보이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기 좀 풀어갔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질문을 좀 제가 조금 할게요. 제가 오늘 방송 앞두고 다른 준비 안 했는데, 요거, 이제 경전철 보면서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이 경전철, 이렇게 말 많은데, 누굴 위해 만들었냐 이거죠, 이게? 그러니까, 김해 시민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김해 경전철 왜 만들었죠, 이게? 김해 경전철이 지금 2012년인데요. 처음 시작한 것은 1992년입니다. 20년 전입니까? 20년 전의 상황은, 부산 김해 간에 길이 협소했고, 그래서 출퇴근할 때 아주 복잡했습니다. 구포대교 하나 옛날 거 그거 하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차선 도로밖에 없어서 출근하는 사람들이 대동으로 둘러서 출근해도 지각할 정도로 길이 복잡했고, 그리고 그때 예상하건대 아마 강서 또 이렇게 김해가
많이 발전할 걸로 예상했을 때 부산과 김해에 가는 어떤 다른 교통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20년 전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추진돼 오다가 그 20년 전에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당시 국회의원인 김영일 국회의원께서 후보자 시절에 선거 공약으로 제시를 하셨죠. 그러나 그 뒤에 여러 가지 그 국회에서 국무회의에서 정부 시범 사업으로 의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한 8년 이상 또 시간을 끌어오다가 다시 이제 이야기 시작한 것이 2002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또 10년 걸리고. 그래. 뭐 송원복 시장이. 그렇지. 송원복 시장 시절에 이제 다시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벌써 이제 한 8년 이상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교통 주변 여건이 바뀌면서 이게 경전철이 많으냐. 부산에 지하철이 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많으냐라는 논쟁이 시작되고 그 논쟁 가운데서 이제 김해 시민들이나 언론들이나 찬반으로 갈라지죠. 경전철을 찬성하는 사람, 지하철이 들어와야 한다는 사람. 그래서 그 논쟁이 정말 그때 당시 이제 앞에 시작은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때 바로 잡았으면 지금 최근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데 그 논쟁을 제대로 진짜 시민 뜻이 반영되지 못했던 그것이 방금 질문하신 중심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말씀드리면 지금도 우리가 이제 뭐 4대강이나 뭐 콘크리트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작 이제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2002년도 딱 보니까 이게 느낌이 지금 말씀하신 느낌이 그냥 선거 공약 아니었습니까? 그냥 그러니까 뭐 선거 때 이기려고 그냥 이것저것 다 저희 질러봤는데 대책도 없이 그냥 경련철 한번 넣어보겠다, 뭐 지하철 놔보겠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온 것 같은데 맞나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김영일 국회의원께서는 아시다시피 상당한 힘이 있었죠. 해당 상임위의 국회의원장도 지냈고 당시 집권당의 사무총장을 지낸 분이 계시니까 그분이 계속 선거 공약으로 주장해왔고 그것을 당시 한나라당 지자체장이나 또 총선 출마자들이 계속 공약으로 써왔기 때문에 2002년 당시 새로운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자기 주장하는 대로를 계속 그 이유를 대기 시작하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이 이게 그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개입니다. 그게.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2년도에 말씀대로 경전철 지하철 줄에서 지하철 3호선은 좀 야권 쪽에 있는 분들이 3호선 연장하자 그 대저에 있는 거를 연장하자는 거였고 한 군데는 이제 경전철 한나라당 이랬는데 왜 시민들은 사실 들어보면 어느 쪽이 더 나을 건지 판단해서 여론이 좀 형성되지 않았나요 그때? 저는 그때 참 언론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느꼈는데요. 그때 언론들은 두 가지를 신문의 절반을 다루는 거죠. 반은 찬성 이야기, 반은 반대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러면 이거나 비슷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읽어봐서 이게 과연 옳으냐 그러냐를 판단하지 못했죠.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정말 정확하게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눈치 보고. 그리고 경전철을 찬성하는 쪽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세력들이 공고한 그 당시 여당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반대 서명운동, 찬성 서명운동 3만 명 뭐 이런 식으로 대단한 그런 이장 통장까지 동원한 그런 그 세력을 보였고 지하철을 찬성하는 쪽은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있었고요. 예, 그런 거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역부족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때 그러니까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신 분들 보면 대부분 노인들일 거라는 거죠. 그때 맞습니다. 받기가 수월하니까 그분들이 과연 자기들이 지금 1,400원 내죠? 예, 1,400원. 1,400원을 버스도 공짜인데 1,400원을 내면서 이게 지금 65세 이상 무료 요금을 받아요. 경전철 혜택. 경전철만 김해 경전철. 예, 받고 싶어도 또 복잡한 시스템 때문에 당장 바꾸지도 못하는 옛날처럼 토큰이나 뭐 승차권으로 이게 요금이 지불되면 바꿀 수 있는데 이 시스템이 환승부터 너무 복잡해서 바꾸고자 해도 당장 바꾸지 실시하지 못하는 애로도 또 있습니다. 지금 현재 65세 이상 노인분들 보면 진짜 한국이 힘들 때 진짜 뼈 빠지게 이렇게 뼈 빠지게 이렇게 전개하고 계신데. 그 위대하신 얼마나 맞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라든가 그분들이 얼마나 숭상해요. 그분들 치하에서 그렇게 정말 열심히 해서 그 돈 다 대기업에 다 뿌려주고 그 대기업 지금 자기들 노력으로 잘 된 것처럼 그 돌려주는 거 없이 전부 다 계열해서 자기 자식들 옛날에는 대기업이 10개 뭐 20개였을지 몰라도 지금 1000개가 넘거든요. 그
다 그 피라미드 같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 점점 더 성장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또 더 성장. 지금 보수답게 해서 왜 진보답게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얘기 길어지면 방송 듣는 사람 무슨 말인지 모른다니까요. 좀 그리고 그분들이 과연 1,400원을 내야 되는 걸 알았으면 누가 찍어주겠냐는 거죠. 이제 조금 너무 제가 좀 확대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서울시장님이 그 대통령 MB에게 할인된 요금에 대한 국가 부담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전국적인 문제가 김해역이 문제긴 하지만 전국적인 문제가 되죠. 그 부담을 지자체가 지거나 지금 우리 김해 같은 노인이 지어야 되는 문제죠. 이건 전국적으로 어르신이나 장애인에 대한 할인 문제는 정부가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김해는 안타깝게도 김해 노인이 직접 지고 있는 그거는 빨리 바뀌어야 돼요. 부러워. 근데 다시 해주고 한번 좀 더 짚고요. 이제 초창기 경전철이 탄생되는 과정. 근데 여기를 좀 더 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뭐 10년, 20년 지나서 고통받는 건 저인데 지금의 김해 시민들인데 당시 이게 정치 공약이었단 말이에요. 선거 공약이었다는 거죠. 당선되기 위한. 그리고 이게 되든 안 되든 일단 해준다. 그러면 표 일단 나온다는 거죠. 뭐 찬반이든 떠나서 자기가 주장하면은 자기 주장의 그 효과 때문에 인지도 올라가고 선거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좀 궁금한 거는 시민들이야 전문적으로 판단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설명하라면 설명하고 그럼 이걸 추진한 사람들은 경전철이 이 모양 이 꼴이 될지 알았나 이거죠. 저는. 그거 알고 추진했느냐 아니면 그 사람들도 몰랐느냐. 그분들은 끊임없이 이제 자기들 주장이 옳다고 이야기하죠. 하고 있고 처음에 문제가 된 것은 사실 이 사업성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죠? 사업성이 없으니까 그 쉬는 과정 동안 왜 쉬냐면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쉬는데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그 민자 유치 사업이라든지 현재 지금 문제가 되는 MRG 이런 제도를 자꾸 바꿔줘요. 바꿔주고 지금 현재 전체 공사비가 1조 3천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5천억 정도를 중앙정부와 부산시 김해시가 부담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1조 3천억 중에서 이만 상당한 부분은 정부에서 돈을 대주고 또 나머지는 MRG로 해가지고 적자 보전을 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사업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MRG요 방금? MRD. MRG. 그게 뭐죠? 최소 수입 보장하는 제도죠. 그 수요량을 정해놓고 그 수요량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금으로 보정해주는 이게 가장 큰 이 문제예요. 그게 퍼센트가 이제 김해가 부산보다 높다는 거죠. 지금. 처음에는 5대5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5대5. 그러니까 2004년도 5년도 때 감사원 감사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도 보면 부산과 김해 비율이 거의 5대5로 쭉 나와 있어요. 이때만 해도. 그런데 이 끝나고 난 뒤에 어느 날 순간부터는 6대4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이유는 보면 이제 협약서상에 그 복잡한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몇 개냐, 뭐 거리감 얼마냐, 이런 거를 이유를 달긴 하지만 저희들 추정할 때는 부산은 경전철이 필요성이 좀 없었고, 김해는 급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빨리 하기 위해서 양보를 해버린 거 아니냐. 김해도 그 시점에는 경전철이 필요 없었잖아요. 김해는 필요 없는데 김해에 경전철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필요한 거죠. 돌아가신 김영길 어느부터 시작해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욕할 사람이 그때 김대면 누가 되는가 하면 이제 김종관 시장이 이제 이거를 맡게 되죠. 그거는 김종관 시장님은 김해 경전철의 유치를 위한 위원장이죠.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좀 급한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여기 중요한 거 지금 나왔는데, 그 6대4요. 요런 거. 요런 거 이제 책임자가 이제 불명확하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저도 이제, 이렇게 자료를 지금 요청해보니까, 그에 대한 정확한 근거, 언제 누가 어떤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했느냐고 물어보면, 아직까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어요. 좀 약했네요. 협상 주체에 있을 거, 조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에 무슨, 경전철 담당관이 있죠.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제가 그냥 평상시 의정 활동으로서는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전철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이제 3월 임시회 때 이제 통과되고 나면 4월 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활동할 때 그때 그때부터 이제 밝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저도 하나 질문 드릴 건데, 이왕 이렇게 이제 경전철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노선은 어떻게 해서 이런 과정으로 정해졌는지, 저 개인적으로는 3개 살지만,
그 노선이 3개로 뻗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김해 도시를 보면은 장유 쪽으로 가는 게 나는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3개에서 사상 노선을 어떤 근거로 정했고 누가 그렇게 하자고 했는지 그게 참 궁금하네요. 저도 솔직히 그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자료를 보면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유 노선도 검토된 적이 있고 상계 노선도 검토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고, 근데 이제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에 보면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중요한 이유로 3개의 신도시가 개발됩니다. 그죠? 예. 3개 신도시에 개발되어서 거기 들어온 그 상당한 주민들은 경전철이 될 것으로 보고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 만약에 경전철을 하지 않으면 그분들의 민원이 예상된다. 이렇게 돼서 아마 미로 진작할 때는 그 3개의 신도시를 개발하는 그리고 그 땅에 분양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선을 잡은 것이라고도 또 짐작은 됩니다. 예. 라는 소설. 그 지금은- 소설을 한번 써보시죠. 지금은 그 좋아해야 될 아파트 분들이 소음이라든가 오히려 뭐 많이 타지도 않을 분들은 그 도시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소음도 그렇고 맞습니다. 오히려 더 불만이 많은 상황이 있었어요. 이 추진하시는 김종관 시장님은 당시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 이 김해의 그 철기 문화, 가야 문화, 김해의 이 철기 문화의 아주 그 첨단 그런 작품들이 김해를 움직여서 보기 좋다고 했지만 여간이 안 좋은 건 사실이고. 또 타고 나서도 보기 안 좋아요. 철기문화인데 모철들이 옆에 설기문화. 타고 가면 전부 옆에 경전 모철들 설기문화. 그다음에 이제 소음 문제가 있는데 소음 문제는 한때 보면 그것도 기록이 잘 없는데 고무바퀴로 한다라는 이야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변경을 해서 쇠 바퀴가 아닌 고무바퀴로 한다. 그래서 소음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잘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면 현재 쇠 바퀴로 하면서도 전혀 그 소음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이거는 중대한 설계상의 문제죠. 고무는 빵꾸 난다고 안 한 거 알겠습니까? 다른 지역에도 고문하는데 그게 아마 단지 바퀴만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바꿔야 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고모는 사업자 성능 날씨가 문제 더운데 때문에 춥다고 되는 부분이 갈라지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생산자. 그렇죠. 생산자에 맞춰서 가야 어느 되잖아요. 회사에 할 네. 것이냐에 따라서 일본 회사에 할 것이냐, 뭐 로템. 현대 로템에 할 것이냐에 따라서 바퀴가 이야기해 좀 있었습니다. 그럼 일단 뭐 또 궁금한 거 하나 숫자 하나 여쭤볼게요. 경전철 총 비용 얼마 들었죠 지금? 1조 3천억 원 정도. 1조 3천이요. 예. 1조 3천억 원인데 그 비용을 누가 된 거예요 이게? 다 1조 3천억 원, 아까 한 5천억 원 정도는 정부와 부산시 김해시가 부담했고요. 예. 나머지는 이제 그 돈을 빌렸죠. 어디서 빌렸는데. 아니 그러니까 민자 사업이니까 예, 민자 그 회사가 걔들 컨소시엄 회사에서 투자를 안 해서 이런 곳에서 빌려서 그 자기들이 사업자들이 돈을 빌려서 은행에서 빌렸어요. 몇시 은행에서 빌렸어요. 몇시에 누가 돈이 많아서 여기 돈을 쏟았고요. 농협에서. 근데 이 컨소시엄이 어느 회사입니까? 어느 회사 지금 들어있습니까? 현재는 현대산업개발과 포스코가 현대산업개발 보셨어요? 네, 그리고 투자업체들은 따로 있죠. 그리고 따로 그러면 있고. 수송이는 예측한 그 연구소는 어디 있는 거예요? 그거는 주로 책임자는 정부의 뭐라 그래야 교통연구원인가 있어요. 아, 거기서 예, 책임자죠. 교통연구원. 예, 교통연구원인데 그 산하에 또 걔들 KTX 민자하겠다고 하는 애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연구도 했고 또 협상도 계속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연도별로 조금 다시 보면은 추진은 1990년 처음 얘기는 꺼냈지만 실제 추진한 건 2002년도고 예, 2002년도부터 오다가 실질적으로 2004년도가 턴이네요. 그때 뭐 5대5, 6대4 넘어가고 2004년 그래서 총선이 예, 있었어요. 조금 이제 그때가 이제 총선이 있었고 예, 예, 총선. 그렇죠. 예. 그 고점을 잠시 이야기하면은 예. 2002년도에 근데 최철구 민주당이었는데? 그 후보가 시장 나오면서 지하철 주장하게 되고 네. 그 뒤에 이제 다시 이제 2002년부터 다시 이렇게 활성화되니까 한 2003년 4년 이때 돼서 시민들이 이제 경전철을 반대한 거죠. 그리고 국회의원에 당시 이제 김명곤 국회의원과 최철구 국회의원이 열린우당으로 당선되면서 이것을 문제를 제기하고 시민사회단체도 문제를 제기하고 또 한 군데 저희가 세 군데에서 아까 국회 상임위하고 이래가지고 국민 감사를 청구하고 여기도 중요한 거 나오네요. 그러니까 2004년도 이제 선거 때 최철국 씨하고 이제 김행곤 시장. 예, 당선되면서 그 전에 이제 시민들의 여론이 이제 부정적이었다 이거죠. 그렇죠. 부정적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거의 입장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당시 열린우리당이었어요. 예, 예, 열린우리당 이제 두 분이 이제 국회의원 당선됐고 반대를 했다는 거죠 중요한 거. 예. 근데 그리고 이게 다시 역전되는 건 언제죠, 그러면?
그래 이제 그 사람 역전된 적은 없죠. 아니, 이제 2002년도에 반대 여론이 일었는데 2002년 그 그 전에 2002년에 실시 계약이 되었죠. 실시 계약이랍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시 협약. 예. 감사를 정부의 감사가 이제 2005년도에 감사 결과가 나오죠. 네. 감사 결과가 감사 결과 보면은 이게 수요 예측이 잘못되었다. 최초년도 17만 6천 명을 되어 있는데 저기들이 기간이 짧아서 다 조사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70%도 안 될 것 같다. 잘못되었다. 그래서 부산과 김해는 국토해양부는 감사 이거 수요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해라. 그리고 그때 그 문제가 있지만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이게 정부 시범 사업이다. 전국에서 최초로 한 정부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3개 지역에 새로 이것이 될 줄 알고 입주한 사람들의 민원이 예상된다. 그래서 잘못되었지만 사업은 계속하라. 그런데 대책은 세우라라는 게 이제 감사원의 결과예요. 나는 삼계 살지만 민원을 제기한 적 없는데. 그 하세요. 보고서에 대해서 이 자체에 대해서 그때 다시 시민사회단체는 불만을 제기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게 계속 추진이 되네요, 이게. 어서 확실히 끊어주지 못하고. 그렇죠. 그럼 이러면서 제일 요 분위기를 가지고 우려먹거나 제일 뭐 이익 본 거를 얘기하면은 뭐 본격 생각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이익 본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정권적으로 이용해서 그 혜택 본 사람들이 정치 집단이 있고, 그죠? 예. 구체적으로 좀 얘기 또. 김영일은 지금까지 이 지역에 당선되어 오신 분들은 다 이 경연철에 대해서 김영일 국회의원 이후로는 네. 이 경연철을 공약으로서 추진하겠다고 했거나 또 뭐 빨리 완공하겠다고 했거나 현재 이제 살아있는 거의 그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고 최초에 이제 반대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최철구, 김명건 이런 분들이 반대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는 기업으로 보면 두 개 회사가 그걸 하죠. 아까 현대산업개발하고 포스코가 이 사업을 주했고요. 그쪽이 뭐 혜택 본 사람이 뭐 혜택 받다고 보죠. 그리고 1조 3천억 원짜리 공사를 하지만 김해 시민들 중에서 여기 가서 별로 혜택 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주 대기업이 사니까 거의 조립식 뭐 기계가 다른 데서 만들어 와서 네, 조립한 거니까. 그리고 토지 보상도 별로 받은 게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해반천 위로 다리 위로 해가지고 또 14번 국도 가운데로 해서 그러니까 아주 실속 있는 공사가 있죠. 실속. 근데 김해에서 여기 사무총장이 두 명이 나왔거든요. 예. 이분 김해에서 사무총장을 하면 당이 몰락함과 동시에 이름이 바뀝니다. 신한국당에서 지금 보너스 얘기네, 보너스. 신한국당에서 한나라당으로 넘어갈 때 차떼기당 사고가 있고 한나라당에서 이번에 새누리당으로 넘어가면서 뭐 너무 많아서 이거는 열거를 다 못하잖아요, 그죠? 하여간 이빨이를 지금 애드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예. 아니 보수하겠다면서 왜 이렇게 진보적인 김범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보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고대 발전사. 아바이오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2005년도 그렇게 추진됐고, 그러면 이제 2004년도에서 그렇게 2008년도 또 이제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가고 몇 년도죠, 그러면? 그럼 2000년 이제 그 감사 결과 이후에는 네. 공사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예.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러면 사업자 선정이네요. 사업자 선정하고 지금 이제 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수요 예측 예. 그리고 이제 그 보상 이게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됐느냐 왜 이게 부풀려졌느냐 이 부분 뭐 짚고 넘어가지 않죠. 수요 예측은 아까 근데 교통개발연구원 여기서 한 건데 그러니까 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짜 맞췄다고 보는 거죠. 이 17만 6천 명이라는 이 수요 예측은 다른 두 가지 더 있어요. 거기는 20몇만으로 부풀려 놨습니다. 그 중에서 낮은 숫자가 17만 6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한 물론 미래에 대한 예측은 어렵다고 하긴 하지만 정확한 김해 시민의 입장에서 수를 예측한 것이라 보기보다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짜 맞추었다. 근데 우리나라 모든 민자공사들이 다 그 수요 예측이 근접한 공사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수요 예측을 하는 뭐 만든 사람들이 나름 전문가들일 거고 근데 그 전문가들이 하더라도 지금 느낌은 냄새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억지로 숫자 갖고 놓은 거잖아요. 숫자 놓은 건데 이게 본인들의 의지겠냐 이거죠. 분명히 누군가 요구가 있었을 거고 분위기를 탔으니까 압박이 들어오니까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짐작은 할 뿐인데 그 전문가들이 참 많이 나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아직, 생각을 하자 나쁜 짓을. 근데 그 일을 하신 분들이 아직 현직에 많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 지금까지 용인에도 용인에도 그 김철 특별위원회에서 정인 플러스 오지 않는 거죠. 오지 않는 거죠. 와서 얘기해보려도 안 오고. 출석을 안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래가 이 문제 참 중요한 해인데 저희들은 저희대로 이렇게 하지만은 또 우리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또 시 입장에서도 법률 전문가들에게 이렇게 의뢰를 하고 있죠. 그분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물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책임을 물어야 그쵸. 그게 정부의 책임이라는 게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잘못됐으니까 이게 시작한 걸 못 잡았으니까 이거를 그 결과 어떤 사업 추진된 거는 그 보고서 하나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보고서 하나 때문에 믿고 이거 갖고 밀어붙인 거니까 다 뭐 될 것 같다. 뭐 안 돼 대책 세우라면 대책 세울 수 있다. 뭐 그렇게 나온 거고. 그런데 그 만드는 사람들을 꼭 집어서 책임을 물기가 힘든가요, 그렇게? 그런가 봐요. 아니, 제가 알기로, 잠시만요. 제가 업자들하고 이렇게 일을, 쉽게 말해 대기업 건설회사들하고 일을 해봤는데, 몇 번. 그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이런 경전철을 예로 든다면 이걸 할 때 업자들이 다 만듭니다, 판을. 그러니까 정부나 이런 김영일 국회의원 같은 양반들은 이제 이런 업자들하고 짝짝꿍이대가 업자가 만들어낸 대로 놀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일국과 같은 경우에도 업자들이 자기들이 해서 쉽게 말해서 공사비를 20년 동안 MRD인가 거기서 이제 하면은 앉아서 돈 버는 거예요. 앉아서 그냥. 왜냐하면 그 은행 이자본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여기저기 다 짜집기가 쉽게 말해서 여기 아마 20만 원을 냈다면은 아마 김에서 부산으로 출근하는 전체 통계일 수도 있어요. 그냥. 그리고 낮에 쇼핑하러 가거나 학교 가거나 학생들 그럴 수도 있을 정도로 그런 걸 가지고 수치라고 만들어가지고 교통연구원에 찌르면은 교통연구원 그거 받아서 그대로 얘기해요. 지금 수소역 그 KTX 민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고요. 어쨌든 이게 선거용으로 정치인들이 얘기한 거지만 이게 공사를 진행되고 지금 이렇게까지 이제 큰 피해를 좀 양산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네, 그 피해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죠. 근데 이제 다시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그랬을 때 이 과정에서 제일 우리가 그러니까 분노의 대상이 누구냐? 정치인이냐? 아니면 정치인 뒤에서 조종한 집단들이냐? 아니면 둘 다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업자들에서 놀아난 거냐, 정치인들이. 아니면은 서로 좋으라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용하고 이용 다 해놓고, 나서 이렇게, 어차피 우리가 책임질 거 아니고, 미래, 기백 시민들이 책임질 거니까, 우린 나몰라야. 그때 즐기면 된다. 그거였느냐, 이거죠, 중요한 건. 근데 이거 하나만 끝나면 되지만, 우리가 어떻게 막아내면 또 해결하면 되겠 수 있겠지만, 앞으로 계속 반복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게요? 더 심하죠. 이게 또 문제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좀 뒤집는 이유는 딱 아니지 않습니까? 반복되면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짚고 넘어가자 이거죠. 근데 아직은 우리가 아는 게, 그러니까 이번에 올해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요한 한 해가 된다. 진짜 밝혀낼 거 아니에요, 그냥. 예. 그리고 이게 김해 시민들이 봤을 때 사실 경전철 다니고 해서 그냥 사람 많이 타고 해서 적자 적게 나고 이러면은 사실 문제 없는데 지금 적자가 많이 나는데 그 적자를 김해시가 1년에 700억인가 600억인가 되죠. 700억인가. 그 700억을 이제 김해시 예산으로 지원하면은 다른데 이제 복지 예산에 이런 게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피해를 받는지. 복지 예산이 제일 많이 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MRG 채소 수입 보장하는 이게 문제가 아까 이야기했는 수요량 조사에 시작하는데 수요량 과다하게 조사하기 때문에 공사가 됐고 17만 6천 명을 최초 연대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전액 세금으로 대주기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아까 감사 이런 걸 해가지고 좀 낮춰져서 한 80%까지 미치지 못하면 돈을 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현재 이건 20년 동안 내야 돼요. 20년 동안에 현재 추세로 봐서는 한 2조 5천억 원 되는데 부산과 김해가 6대 4로 나누면 김해가 1조 5천억을 내야 되는 거죠. 그거를 한 해로 따지면 한 780억 원이 되고 750억 이상 나오는 거죠. 그러면 김해시가 전체 가용 예산이 1조에 좀 못 미칩니다. 9,800억 원 되는데 그 중에서 전부 펀딩이라 그러죠. 서울에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면 중앙예산, 도예산, 시예산 이렇게 당연히 세야 할 것
당연히 지불해야 될 돈을 빼고 인건비. 시에서 임금 빼고 그럼 시장님이나 김해시에서 자율적으로 설 수 있는 예산은 1,000억이 안 되거든요. 거기서 700억. 700을 빼고 나면 그 시청은 동사무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등록 서류나 해주고 그 정도로 그러니까 시청의 기능은 지자체의 기능은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관공서에 서류 떼주는 기능. 제가 대략 계산해 본 게 700억을 잡고 네, 700억을 잡고 보통 그 한 2,500만 원 정도 연봉 받는 공무원을 2,800명을 고용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숫자는 그 역으로 하면 현재 공무원이 김해 한 1,400명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2배죠. 맞춤 뭐 공무원 되겠네. 전체 공무원들 얼굴을 안 보는. 아니, 시장님 그래. 공부 많은데 그래, 전에 선거 때 재산 신고한 거 보니까 50몇 억인가 그렇던데 시장님 좀 월급 안 받고 그거라도 좀 보태줬으면 좋겠네요. 지금 시장님은 조금 자유롭겠네요. 아무래도 뭐 아니 일단 못해도 핑계 일단 반대를 한번 하셨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 앞에 모든 것은 당시 반대했던 사람이고 격렬하게 반대해서 감사원 감사 청구하고 했지만 지금 시장이 됐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앞으로 1년, 2년 지나고 나면 왜 그걸 해결하지 못했냐는 책임은 현재 시장님이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십자가를. 좀 짚고 넘어가면요. 오늘 이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총 공사비가 1조 3천억이란 말이죠. 그리고 정부가 5천이고 회사가 뭐 어떤 공사공사에서 8천억 자기네 돈. 그러면서 이제 뭐 MRD에서 뭐 보상 받는다 이거죠 지금 수요 안 되면은. 그런데 이제 뭐 단순히 생각하면은 이게 20년 동안 총 2조 넘게 지금 쏟아 부을 거라면 큰맘 먹고 경전철 그냥 정지시켜버리고 8천억 돈 들어간 거 뭐 부산하고 김해가 뭐 이자 물론 다 치고 뭐 다 쳐서 한 1조 정도 모아서 한 7대3 그러면 이제 한 7천억 뭐 몇 년 쏟아부어서 1조 5천억 이상 김해시가 쏟아붓고 한 10년이나 5년 해서 한 7천억만 쏟아붓고 그냥 경전철을 멈춰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이제 하나 해결 방법으로 제시하는 수가 있죠. 그거보다 더 또 뭐 쉽다고 하시는 분 계세요. 왜냐하면 지분 인수를 하는데 전체를 다 사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의 그 지분만 인수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죠. 이제 지금 이제 뭐 일부 저 국회의원은 MRG의 절반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받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타지역과 형평성 때문에 지금 통과가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그것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액으로 볼 때는 정부와 부산, 김해 또 경상남도가 일정 정도 해서 이걸 사는 방법도 해결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인천 그 도시철도를 정부가 인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예가 있죠. 인천. 코레일에서 인수했어요. 그 도저히 너무 적자가 심하니까 그러니까, 예. 인수를 해준 거죠. 그때 코레일이 그것 때문에 적자 폭이 엄청나게, 채무가 예. 억수로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그런 거 다 우리 그 해결 방법 중에 하나. 얘기도 말 많은데 어쨌든 뭐 김해도 뭐 일단 그 생각도 충분히 현실적으로 뭐 가능성이 있다. 또 해볼 수 할수 있죠. 있다 이것도.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여기 인제대역 바로 뒤에 사는데 딱 2번 탔어요 지금까지. 예. 공짜로 탈 때 한 번 타고 왜 이러세요? 부산에 부신데?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간다고 탔는데 저희 집에서 창문을 열어보면 보여요. 그럼 좀 많이 타고 가는 걸 거의 못 보거든요. 아침 출퇴근 시간 제가 한 달 정도 작년 11월 달부터 올해 이제 3월 달까지 최근까지 타고 다니는데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서서 갈 자리가 있는데 퇴근 시간에 그날 외에는요 앉을 자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서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시민들이 이해를 도우려면 많이 탔다고 하는 개념이 좀 자리가 없으면 많이 탔다 이 정도 가지고는 그것이 부족한 거죠. 현재 많이 그렇죠. 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전체 20%도 안 되겠다. 3만 그러니까 서 있어요. 일단 한 2-3명. 그러니까 아주 꽉꽉 차야 돼. 그런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아니, 없어요. 2장인데 보니까 한 칸에 꽉 차면 몇 명 타는 차입니까? 그게 완전히 사람을 꽉꽉 그냥 푸시맨에 밀어붙이면 한 300명이 정원이. 한 칸에요? 또 양 두 개, 두량 300명. 그래갖고 패도 수요에 책임 못 미칩니다. 그러려면 그래요? 그 차수를 늘리겠죠. 그러니까 아니 계산이 그런데 그때 숫자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차를 더 구입하려고 했겠죠. 차량을 지금 2대가 움직이는데 아마 네. 차량 두 두량이 량이 그거를 늘릴 수도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더 구입하려고 하는 계획도 있었죠.
그렇게 그걸 현재 하면 자기는 나겠네. 계산이 안 나오는 계산이고 만약에 손님이 많았으면 더 늘릴 수 있었죠. 이게 처음에 작년 9월에는 3만 명 넘다가 3만 1000명. 3일 동안. 아니야. 네. 무료 기간에. 그때는 처음에 한 달 정도는 3만 명 넘었고요. 3만 지금은 1000명. 지금 2만 8천 2만 8천 떨어지다가 좀 조금 올라가는 경향도 올라가네. 올라가네. 그래 보니 그게 20%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또 거기에 또 한 가지 지나가는 문제 중에 한 개는 이 시간을 끌어오면서 역사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경제 역사가. 여기 많이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승용차가 러시아워 시간 아닌다면은 예. 상계 출발하면 빨리 개인차보다 빨리 갈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네, 워낙 이걸 가다 쓰고 이게 직선 도로기. 이 시간이 들어오면서 주민들 요구가 있으면 또 만들어주고 역사 짓는데 한 2,500억 들어가고요. 공사비도 들어가고 가다 쓰다 그 이제 겨울에 춥다고 한 것도 시큰 이렇게 난방 간식 해놨는데 가다 또 문 열어버린 거죠. 또 식어버리고. 아, 맞다. 그래서 처음에 그런 또 그. 그런 디테일한, 경전철 자료를 또 나눠주는데 산게 있으니까 사상까지 40분 이런 거요. 이상하다. 차 끌고 가도 35분에도 가는데 하면서 내 이래 속으로 생각했어. 그러니까 웃긴 거는 그럼 이건 무슨 교통 부산 지하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러니까 빨리 갈 수 있는 코스로 이렇게 가는데 김해 경전철은 차가 다니는 코스 그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더 빨리 가요. 낙동강 차가 더 옆에서만 좀 빠져가 공항 쪽으로 그러니까 가니까. 차가 다니는 대로변으로 똑같이 가기 때문에 근데 그게 딱 필요한 거는 공항에 갈 때는 괜찮겠대요. 공항에 갈 딱 하나 때는. 나도 그런 거. 공항도 필요하고 또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는 또 앞으로 연구회를 갖는데 시내 안에서도 상당히 편리한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삼방동 계신 분이 내동 가려고 하면 1번 버스 타면 50분 걸리죠. 뺑뺑 돌아가기 때문에 환승해서 좀 귀찮긴 하지만 그 경치선을 갖다가 한 번 갈아타면 20분 만에 갈 수도 있어요. 상기 갈 때 빠르고. 지금은 내려서 너무 많이 지금은 걸어요. 가면 내려서 많이 걸어. 뭐 비싸니까 지금은 그거죠. 한산에 그 500원이니까. 경전철은 노선 정해지고 다니는데 요금 500원. 활용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 활용법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려졌지 않죠. 그렇죠. 예, 버스는 이제- 텅텅 비어서 돌아다니고 있고 소나버스가. 예, 최근에 지금 어제 아래 그 언론 보도도 있었고 또 경전철 관심 가지고 계신 또 대중교통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 주장들이 구체적인 활용 방법을 제시하고 내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역사를 좀 바꾸는, 왜냐하면은 사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제대 앞에 바로 서든가, 그죠? 아니면 내외동도 사실, 내외동 옆으로 지나가니까 걸어서는 20분씩 뭐 시내로 가려면 10분씩 이래 걸리는데,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역사 위치가 지금 전혀 이제 사람들이 지금 공사 더 하자고요. 지금. 지금은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때 당시 편리하게 공사한 거라 그랬죠. 실속 있게. 그러니까 예. 14번 국도 가운데 교각을 세우고 해반천 따라 교각을 세우고 그래 보상비 안 들고 토지 민원 보상이. 없고 아주 그냥 손쉽게 공사를 한 것이 이용하는 데는 불편해졌죠. 단지 이제 텍스 안 상계에는 또 사는 너무 보도가- 편리하게 보도가 아파트하고 있어요. 학교 사이에 또 이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소음이 문제였죠. 좀 생각 없이 노선을 잡았다고 볼 수 있겠죠. 다시 텍스 한번 아산역처럼 정의 다시 한번 하고, 보도, 예. 움직이는 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요소로 빼주던가. 오늘 우리 첫 방송인데 그 정리한 좀 간단하게 하고요. 이게 다 얘기하면은 맞습니다. 듣는 사람이 그 핵심을 놓쳐요. 네, 오늘 핵심은 뭐냐면 이 경전철 말 많은데 탈 많고 앞으로 걱정거리는 데고 해결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처방도 단기 처방 있고 장기 처방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 잠깐 드린 것처럼 단기 안에 사드리면은 처음엔 돈 좀 들어가지만 뭐 좀 멀리 보면 좀 이길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러려고 하니까 예산 문제가 많이 걸리고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멀리 보고 하려니까 수요 예측 두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게 더 비용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전에 잠깐 우리 정리하고 넘어갈 거는 우리가 먼저 분노의 대상 그거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줘. 예, 분노의 대상을 일단 첫 번째 정치인들 뭐 지금 뭐 송은보 살아있는 정치인들 얘기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예 그런 거 있고 대빵이 돌아가시나 예. 참. 그리고 이제 그 이 공사를 뒤에서 아마니 찬성하고 자료 제공하고 조작했던 그 예 건설을 하는 사람들 그 있겠고 근데 그쪽은 정보가 조금 우리 약하다 이거죠 지금. 그리고 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 더 그 대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 실명을 거론할 만한 사람 없습니까? 실명을 대놓고 갈 사람. 거론해주세요. 한 분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다 이제 현역 그 선거에는 관계 없는 분 되시고 한 분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될 왜냐하면 자기도 공약했고 또 조기 착공, 조기 완공 이런 공약하셨으니까 그분이 좀 많이 힘들어하시죠. 누군데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전문가라고 불렀으니까 예. 설명을 어떤 까주셔야. 사람만 나오네 지금. 예. 한분 이제 이니셜로 K. 이미 이제 알만큼도 알아버렸어요. 이 과정이 좀 재밌는 이야기는 작년 이제 김명호 궁금해, 나 시장이 모르는데. 들어서서 경연철 적자가 예상된다. 예. 이렇게 이 정도 정확하게 20% 정도도 못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 이제 분은 김 시장이 시민들을 불안해하고 있다.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얼마 전에 한 얘기입니까? 작년 3월 더 궁금해지네. 누구 혹시 뭐 얼마 전까지 뭐 누군데요? 사무총장 했던 분 아닙니까? 혹시? 그렇죠. 그랬다가 머리 크고 좀 젊은 양반. 히었당 사무총장. 시간 지나서 자기 나름대로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내가지고 MRG의 50% 정도는 정부가 부담하게 해달라는 그런 다시 그런데 지원자가 있으니까 저 위에 일단 뭐 준비 좀 하긴 임모 했네. 씨는 누굽니까 저? 아니 근데 저거 해도 저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돈도 결국은 세금이죠. 우리 세금이고 사실 그 문제는 그 송국묵 시장이나 뭐 김영일 전 의원이 이렇게 부산 김해간 경제적 깔자 했잖아요. 근데 김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 사람들은 사실은 별로 타지도 않는데. 관심도 없더라. 그죠. 타지, 있는지도 몰라. 자기도 모르게 지금 그 400억이, 우리한테 700억이 크지만, 자기들은 뭐 워낙 예산이 많은 데서 이제 가마솥에서 이제 포축 퍼붓는 뜻이 조금 떨어지니까 별 이슈가 되지 않을 뿐이지. 아니, 근데 부산도 400억도. 지금 재정비의 적자가 2조거든요, 제 빚이. 부산시가. 맞습니다. 그래서 걔들도 1억을 또 발발거려요, 지금 시에 가면은 예, 부산도. 당장 그러니까 400억도 엄청 커요. 당장 시급한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자기들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에는 부산 김해 경연철 말고도 도시철도에서 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같이 얹어지기 때문에 고민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또 알다시피 지금 선거철 아닙니까? 예. 선거철이고 또 이제 후보 제시는 분들은 이것저것 공약 막 제시할 거고, 예, 그 공약에 또 혹해가지고 뭐 찍어주고 뭐 그 인지도 높이려고 하는, 뭐 지금 우리나라 뭐 제일 위에 있는 분도 뭐 대통령 될 때 그거 선거 공약용이었다. 뭐 그러려서 뭐 이것저것 많이 저질렀다 뭐 얘기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또 그럴 건데, 근데 역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 그 앞으로 얘기는 떠나서 과거에 잘못한 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책임 지는 사람들이 뭐 사과한 적 있나요, 이거 관련해서? 전혀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사과한 적이 없고, 예. 오히려 그분들의 논리는 이런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전철, 대중교통은 어디서나 적자가 발생한다. 그래서 경전철도 적자 발생하는 것은 쿨가이드. 당연한 것이다. So cool. 그리고 경전철이 왔기 때문에 김해 인구가 50만을 넘었다. 그래서 경전철 때문에 50만 넘었다고. 그래서 예. 여러 가지 재정적인 혜택이 있어서 괜찮은 점도 있다. 이렇게 하지만 한마디로 그걸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때 지하철이 왔으면 김해는 70만 넘어서 대도시가 되겠죠. 아, 그러니까 주어 있죠, 그런 만한 사람들 다 주어 있죠. 말씀 안 하셔. 누군지 좀 우리 실명을 합시다, 이제. 세상이 많이 아는 이야기를 바뀌었는데. 괜히 뭐 10년 그러하는 거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아, 참. 근데 그분들은 이제 또 김해 시민들은 모르세요. 시민들 아시죠? 그래서 이제 자기는 지금까지 이제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서 50% 정도 MRG를 보전받고 했는데 작년 3월 달에 발의했죠. 그러나 통과가 안 되다가 11월 달에 다시 이제 상정시키려 했으나 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 2월 달에 안 된 이유가 뭐죠? 제가 하고 있는 자료가 이제 전문위원들의 검토 보고서인데요. 지자체 간의 형평성입니다. 전혀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성실히 사는 지자체와 또 이렇게 사업을 벌렸지만 자기가 다 갚고 있는 지자체와의 형평성. 근데 그게 조금 짚고 넘어가도 또 있네요. 이게 뭐 우리 김해 시민들에서 그런 건 아니고 2005년 감사 결과 이제 잘못 지정됐고 그때 정부가 했단 말이 정부 시범 사업이니까 추진하되 대책을 세워라. 근데 정부에서 대책 세운 건 없고 우리 보고 알아서 대책 세우라 했는데 6% MRG 낮춘 격이 그렇죠. 예. 근데 뭐 그건 업자들이 터무니없는 들을 거죠. 리가 없죠 그 말은. 근데 뭐 정부 때는 뭐 정부 시범 사업이라 해놓고 지금은 이제 다시 뭐 어려우니까 같이 머리를 맞대자 하는데 모르겠다. 니네 알아서 해라. 뭐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정부에서 최근에는 이제 개통하고 네. 개통하고 보자라고 했죠. 개통하고 보니 이렇게 낮아졌고 또 우리 김해 씨는 또 특별히 주장하는 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자체의 경전철과 달리 정부 시범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 책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랑 조사는 네. 딴 데 비슷해요.
예, 용인도 이 내가 똑같은 얘기에서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작이 당신들 국무회의 의결로 정부 시범 사업을 했기 때문에 난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이거 잠깐 이거 바꾸면 이제 당시 2005년도 때 정부가 어떤 정부였느냐, 그렇죠? 그 정부가 자기네 말로는 지금 정부는 좀 아니다 이거죠 지금 그런 핑계도 있겠네요. 그 부분은 이제 그 2005년 당시는 이제 참여정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금 정부가 핑계를 댄다면 그때 우리가 아니었는데. 아니 정부는 얘는 다른 문제죠. 정부는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는 아니었는데 뭐 그럴 수 있다느냐 뭐 저는 이제 뭐 추정해 보는 거죠. 뭐 우리가 제대로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그러면 이제 바꿔 얘기하면은 그럼 그 당시 정부가 다시 안 나온다면 뭐 더 책임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뭐 추정이 참 돌아가서 참.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소설을 써요, 소설을. 현재 그 국회의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저희들은 약속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양쪽 정당 다 우리 김해 시민의 타는 바람과는 달리 많이 개입해서 책임지기는 싫어하더라고. 근데 그것도 조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약속을 잡아야 근데 사실 근데 지금 책임질 사람들이 지금 후보 중에 제안된 사람들이 책임질 위치에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사실. 지금. 아니 근데 그 이번에 지금 예. 후보 나오신 분들의 지금 정리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후보가 지금 한쪽으로 몰락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까 잠깐 우리 거론했던 그분이 있잖아요. 지금 책임져야 될 분이 다시 이제 자기가 잘못한 거. 그분은 네, 절대 네. 그럴 분이 아닙니다. 예, 그런 것도 좀 있겠네요, 우리가. 사과는 하지 않죠. 그래갖고 이제 자기가 추진했던 이 법안을 예. 다시 당선시켜 주시면 꼭 간첩시키겠다 이렇게 그렇게 주장하시는 얘기하고 거죠. 있다. 예. 이 자리에 불러야 되겠네, 그 양반은. 불러주세요. 자기는 나름대로 논리를 그렇게 잘 세워서 아마 토론회 할 때 이게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 네, 네. 토론회 통해서 자기 생각을 들어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잠깐 노래 한 곡 들으시죠. 노래 못하는 거 다 우삼이짱 때문이야. 설치를 하려함은 십자가 짐 같은 만년 적자 내 인생 소원은 경전철 따라서 김해가 망하길 어쨌거나 오늘 얘기하면서 몰랐던 사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경전철의 그 탄생이 1992년도였다는 거, 그것도 좀 처음 들었고, 예. 그리고 그 정부 시범 사업이었다는 거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었기에 저는 처음 들었어요. 예, 처음 들었고, 근데 보니까 역시 여기서 제일 웃고 있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아니다. 업자들이. 예, 업자들이다. 그런 생각 좀 들어요, 이게. 드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최근까지는 뭐 강의도 쏟아붓고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잘 몰라서 여쭈는 건데, 이게 시사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사업에 도하고는 연관이 필요 없나요? 그렇죠. 그런 이제 그 점도 이제 저희들이 찾아봤죠. 예. 처음에는 서류가 보면 처음에는 경상남도가 분명히 기획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서류 김태호 도지사 때 말입니다. 이제 아마 그- 그때부터 여기 보면 김영표. 국보 김해관 경전철 건의 예. 연도가 경상남도 11년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느 순간까지 경상남도가 언급되어 오다가 사라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건 뭐, 예. 중앙정부도 처음에는 당사자로 하다가 어느 날 사라지고 나중에는 이제 부산 김해가 남았는데 김해가 많은 책임을 안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이것을 가장 하고자 원했던 사람은 김해에 있는 주도층이 했다. 아니, 뭐, 바꿔 얘기하면은. 그때 김해 주도층이 누굽니까, 그때? 이제 이 역사를 보면은 뭐 당시 많지. 김영희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예. 지자체장, 시장님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근데 그건 지자체 뭐- 시장님이 누구였는데요? 계약 당사자는 뭐 송원복 시장, 김종환 시장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경남에서는 역시 선거 이용했다. 그 당시는 지자체가 아니죠. 예, 그 당 지방자치제
때가 아니 그 전부터 한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나 그렇죠? 이제 네. 경남의 문제는 그 반드시 저희들도 요구를 할 건데 왜냐하면 이건 광역철도망이거든요. 네, 네. 경상남도 안에 있는 교통수단이 아니라 그 지자체인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라는 광역 단체 간에 이어지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네, 네. 당연히 경상남도는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봐야 되고요. 도에서 최근에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또는 뭐 조금 소극적이죠. 소극적인데 그래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 저희도 책임을 진다는 게 어떤 책임을 져요? 돈이죠. 돈을 어떻게 되죠. 발을 아니, 꾸준물에 근데 발을 담근다는 지금은 뭐 이렇게 정책하고 MRG가 있어서 돈을 보태주는 게 아니라 보태주는 돈을 줄이는 노력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중요한데 도에서 돈을 받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업자 주머니에 들어간 돈은 똑같단 말이에요. 업자 주머니에는 이래나 저래나 돈 콧놀이표 아닙니까 업자들한테는. 중앙정부에서 주는 돈이나 김해시에서 주는 돈이나 주머니 들어오면 똑같은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근본적인 해결 방법. 예, 결정 과정에서 자료를 만들었고 추진했고 우리가 모르는 그쪽 그 세계 그분들을 조금 보이게끔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제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김해 시민들도 이제 뭐 거의 뭐 이 정도 수준은 알고 있는 정도 돼 있고 누가 이 일을 했다는 것은 이제 아십니다. 그래서 굳이 뭐 지금 그걸 밝힌다는 건 별로 의미가 사실상 그 정치인들도 이 일을 시작했고 이 일을 통해서 당선돼서 그렇죠. 했던 그 정치인들도 사실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 돈을 버는 그 돈은 사실은 김에 남는 게 아니라 민간업자. 민간업자인데 김해 업체가 아니거든요. 아니죠. 대스토건이 공사한 게 아니잖아요. 김해 가해 약간 현대산업개발하고 보도공사 정도 했지. 사실 홈플러스에 우리가 사는 게 다 서울로 올라가듯이 맞습니다. 다 올라가는 돈이라는 거지 이게 지방에서 긁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면은 방법 중에 하나를 거기 운영하는 사람들 거기 통제하고 하는 사람 회사를 김해에서 하도록 그렇게는 안 됩니까? 지금 이제 경전철 회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전철을 주식회사가 있고요. 경전철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예, 그 운영회사는 경전철 회사에서 일정한 돈을 받았어. 자기들은 운영만 하면 되게 돼 있죠. 작년에 이제 이 운영회사에서 회계상의 이유라고 하지만 10억 순수 이익을 남겨가지고 남기가 투자 비율에 따라서 부산시 2억, 김해시 1억, 서울 메트로에 7억을 줬죠. 서울에 7억? 서울 메트로가 투자가 돼 있거든요. 그 비율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돈 가갈 게 아니라 재투자하고 역사 추운데 덮어야 되지 않냐고 주장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회계상의 이익이다 이렇게 표현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고요. 모르는 이제 옛날 노 대통령 말대로 권력이 자본으로 넘어가다 보니 모든 돈이 다 업자들 특히 재벌들한테 가게 되는 겁니다. 국적이고 또 이것도 참 처음에 수요량 예측이 자꾸 글로 들어가는데 이게 우습게도 해마다 10,000명씩 늘어나게 되어 있다고. 현재 17만 6천 명이지만 계속 10,000명씩 그게 또 늘어나요? 그러니까 보존액이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근데 그 보존액 따지게 되면 아까 그 정도 금액 같은데 왜 금액이 그 정도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노력해서 더 타도 예측치를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20년 지나면 30만 37만 그 정도 6천 명이라네. 20년 지나면 김해 신구의 절반이 경전철을 타줘야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절반이 아니고 그때는 인구 60만 대. 그러니까 사람을 더 버스가 안 태워서 다녀야 돼, 버스가 안 다녀야 돼. 하는 것은 우리가 최소한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는 문제 해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게 그러면 이제 얼라도 요금 우리 받고 힘든데. 의원님께서는 예. 김영수 의원님께서는 생각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대책이라면 해결 방법이라면 지금은 솔직하게 또렷한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다시 한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근본적으로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우리 전문가들을 머리를 맞대서 아주 두꺼운 책이지만 그 협약서도 다시 살펴보고 법률적으로나 여러 가지 하여튼 문제를 찾아내야 되죠. 그래서 그 문제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면 정부에 그걸 또 명확히 하는 작업을 시민이 같이. 그 돈이 그러면 MRD 보상입니까? 아니면 사는 겁니까? 앞으로 해결 방법이 말이죠. 예. 해결 방법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째로 사는 방법도 있고, 공영권 도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분 인수 방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한데 이게 거가대교도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그게 거가대교와 또 우리 문제는 또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게 간단하게 우리 여기서 한마디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게 이제 MRG가 언제 시작되는가 하면
2013년부터 이제 작년에 한 4달 탔는 게 한 300억 정도 김에 물어야 되는 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이걸 끝내야 되는데 올해 안에도 이제 초기에는 몇 명 탈지 몰랐는데 이제 한 6개월 지났기 때문에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하면서 진짜 좀 집중적으로 또 다양한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네. 지금 똑부러진 방법은 솔직히 아무도 제시할 수 없어요. 그 사람 제시할 수 없는 그냥 안 방법은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세우는 게. 아니, 보상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내일 철거할 때 다시 사람들도 철거하는 게 더 싸게 임금비도 치겠는데. 나가고. 저는 내일 그 해반천에 이게 운동하시는 분들 운동하지 말고 경제지를 타고 탑니다. 김 목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주 만 뭐 5천만에 연차로 보상. 뛰면 되겠네. 돈이 많으시면 경륜차를 샀어. 제 생각에는 경륜차를 요금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녹색 교통수단으로서는 괜찮거든요. 예. 그러면 밑에 대중교통, 일반 교통이 좀 원활해질 것이고, 그거는 의향 적자 보는 거, 뭐 1조 정도 있으면 이항정주 보는 거. 확 사가지고 그냥 공짜로 태워주는 거. 돈 많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1,400원인데 500원만 받아가 저기 이렇게 무사하지 말고 공짜로 태워주는 거 요구가 있어. 무사하지 말고. 그렇게 나라에서 특히 사서 요즘 제주도에서 사서 자꾸 폭파해가지고 나라들 나는 여러 시즌 폭발하려고. 한다면 사서 한다면 그것도 뭐 사가지고 폭발한다고요. 5월경에 이제 전국에 있는 경전철 사업에 대한 감사가 다시 있습니다. 그런데 또 김에는 또 같이 가는 것도 좋고, 근데는 또 우리는 다르다고 또 이야기하고 싶긴 하지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에서도 어떻게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것이 김해가 파산의 지경에 이르게 되거든요. 예. 중앙에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고, 김해시도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있겠지만 또 나중에 안 되면은 뭐 극단적인 경우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전에 하여튼 원래 안에 해결책 차단해. 그 시장님이 예, 예. 지금 얘기하시는 해결책 같은 거 있습니까, 현 시장님이? 그거는 여러 가지 있죠. 그 시장님도 갖고 계신 게 있고 담당들도 갖고 있는 거 있고 또 남들로 자기들은 해당되는 법률이나 여러 가지 경우를 대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다 내놓지는 못하고. 지분 인수 방식이건 뭐 어떤 방식인 간에 이 중앙에서 자금이 다 오는 거잖아요. 모든 방식이. 시장님이 그렇죠. 가지고 있는 방식도 중앙에서 돈이 와야 되고. 중앙에서 와야 되고 결국 그 중앙에서 오는 돈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고. 그 문제는 이 중앙도 그 4대강이나 이런 데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갖고 계속 지금 적자가 불어왔는데 그렇죠. 보태줄 여기력이 있냐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한나라당 사무총장 하시면서 이 법안을 내고 압력을 넣어도 국토해양부는 조금 귀를 기울이지만 예산을 갖고 있는 무슨 재경부 예. 거기서는 난색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기획재정부라는. 하여튼 돈 주는 그 부서에서는 저는 그걸 난색을 어떻게 표현하니까 보냐면, 이야기 예. 법률 통과가 어려운 거죠.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정말 그 꼼수다. 왜 그러면 이제 어차피 또 나올 건데 그 전에 변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과한 적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 사과한 적도 없고 근데 다시 나와서 또 심판 받을 거 하면은 분명 얘기 나온다 그러는 거죠. 그럼 얘기 나오면은 난 최소한 이거는 했다.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난 변명거리 있다. 날 믿어줘라. 내가 또 할게. 그런 어떤 이제 선거용으로 한 모션 아닐까 뭐 그런 생각 좀 들거든요. 그러죠. 예. 정확한 지적인데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 김명호 시장이 들으셔서 이렇게 예상된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시민을 불안케 하지 마라. 잘못된 자료를 하고. 그렇죠.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 예. 놓고 이제 사실을 봐야 들어가니까 도시철도 일부 개정안을 냈죠. 내가지고 3월달 내놓고 11월달에 막 강하게 추진하는 것처럼 하다가 안 됐어요. 안 되니까 그러면 2월달에 할 자신 있다 했는데 2월이 지나갔죠. 그러면 임기가 좀 남아있지만 이 18대 국회에서는 이제 해결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다시는 주장하기는 다시 날 뽑아주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뭘 어떻게 한다고? 해결한 의지가 있었으면 통과시키겠다. 당시 아니 그 일은 통과되면 해결됩니다. 이 일에 대해 스스로 해갈게요. 아니 그 진심으로 이 일에 대해 사과를 해야 되고 우선적으로. 그분은 마음이 좀 힘든 그분은 거죠. 그런 분이 왜냐하면 아니시라니까요. 그 역사적으로 아까 20년 전부터 계속 그런 일을 해왔는데 다 이제 그 현직에서 물러나고 근데 뭐 한분 남은 최소한- 분이니까 자기가 예. 아니 다 안아야 되거든요. 그래도 그래서 최소한 자기 선거 때 자기가 선거 나와서 국회의원 되면서 그렇죠 팔아먹은 거 맞거든 이게 내가 최소한 해내겠다 아주 이거 최소한 좋다 자기 스스로도 내가 그쵸. 공약으로 예. 조기왕공 뭐 이런 거 김해 발전 위해서 이건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 되게끔 내가 힘쓰겠다 분명 그렇죠. 그렇게 빨리 하는 거지 자꾸 하겠다 않습니까? 예. 그래 했죠. 예. 아, 그분도 그러면은 돼야 되겠네요.
19대 때 해야 되겠네. 되면 그분도. 해결이 좀 따를 수 있죠. 아이고. 그런 논리가 또 됩니까? 그게? 아니, 근데, 그게 그런 게 아니죠. 어떤- 믿으면 안 되죠. 아니에요. 과거가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해결이 되든 간에, 네, 과거가 중앙에서 있는데. 돈이 와야 되잖아요. 김해 인구가 저는 애가 셋이니까, 그래도 인구에 기여했네요. 정식에 기여했죠. 네. 근데, 다 그렇지가 않잖아요. 인구가 그렇게 막 늘고 있지도 않고, 그런 상황인데, 결국 여기서 중앙에서 돈이 와야 되는데, 어떤 방식이건, 예. 그죠? 그 2005년도에 제 얘기는, 제 생각은 2005년도에 그 전에 일이 좀 진행이 됐다 하더라도, 중단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중단해서 되는데, 조기 착공을 주장했다는, 그게 문제 아닙니까? 지금 서울의 그 오시훈 시장이 일을 진행했지만, 중단할 것들은 막, 중단을 막 시키잖아요. 세빛 둥둥섬이라든가. 2005년도에 그분이 보궐선거에 당선된 거야. 현 시장님이 국회의원 상실하고. 그때 아까 잠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당시 이야기를 했었는데, 단순 비교를 한 거죠. 경전철과 지하철을 할 때, 지하철이 비싸게 치죠. 당연히. 땅을 파니까. 땅을 파니까. 그렇다면 지상철도 검토할 수가 있고, 또 그 구간을 전체를 다 할 필요도 없고, 뭐 그런 거 있는데, 단순히 똑같은 거리에 경전철을 했을 경우와 지하철을 했을 경우, 또 감사원 또, 그 상계까지 경전철을 갔을 경우와, 장류까지 지하철을 했을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단순 비교를 해서, 비용이 사기치는 경전철로 이렇게. 장류까지 갈 게 아니라 저 마산 장유에서 진도까지 창원으로 그러니까 그 생각은 3개로 끝내버리면은 밀양으로밖에 뺄 수가 아, 근데 없는 그 건데 얘는 대부분 장으로 해야 사람들이 창원으로 간다니까요. 지금 장류 터널도 뭐 하나 더 뭐 이런 교통 수요가 계속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그 장류와 창원을 지나서 저 마산 뭐 진동이나 맞습니다. 경남대성 또 월령동까지 가는 맞고, 왜냐면 지금 현재 그 우리 부산 신항부터 장류를 거쳐서 가는 KTX가 지금 놓여 있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부전역에서부터 장류까지 또 철도가 놓입니다. 그건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그 국회의원이나 또 광역 정치를 하시는 분 같으면 그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맞네. 이 시간에는 경전철이 아니라 오히려 잠시 쉬었다가 지하철로 가든지 뭐 국철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인 책임이지 자기들이 지금까지 계속 해왔다고 해서 무조건 밀어붙인 것이 가장 잘못됐다. 저는 2005년도에 우리는 그 그렇게 정치인이 해서 만들어진 게 누굽니까, 경제철이다. 아까 정치인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김해는 그렇게 해서 안 하셨어요. 의원님은 안 했어요. 절대로 자기 입으로. 이게 그때 조금 한자로 사무총장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까야 된다니까. 두고 자기들은 참 그러니까 사과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는데 전혀 아니,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근데 뭐 우리 선거 기간이니까 또 우리 시민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지만 선거 끝나면 또 귀 닫고 또 생활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보통. 그러니까 이 문제는 네.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참 부담인데 해결할 방법도 없고 돌릴 수도 없고 이게 만약에 선거 끝나도 적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도 예산부터 한 300억 정도가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는 가만두면 2014년부터는 700억 정도가 가야 되기 때문에 김해 살림이 안 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당연히 또 이야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안 하려고 하겠는데요. 시장 해도 뭐 재미가 없죠. 그러나 이제 그래 또 나올 거 아닙니까? 막 서로 김해시를 살리겠다고. 오해 살리려고. 다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살리는 저 살릴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요. 아니 지금 20년 동안 돈을 쏟아 부을 걸 정말 예상 못하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게 아주 작은 뭐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게 보상될 거라고 보면 예상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공사가 진행됐고 민자 사업 통해서 민간 투자 방식. 얼마 안 됐어요. 요게 그러니까 이거 전문가들 연구가 필요한데 이게 우리 김해 경제철 때문에 이때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요 때가 최소 수입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생기면서 거가대교랑 여러 군데 생겼어요. 생기다가 그 뒤에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 제도 지금 없어졌습니다. 아직 없고 없어져 버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공사비 부풀려서 공사를 많이 정부 지원받아서 하고 또 운행할 때는 손해나면 또 세금으로 보전받고 주로 없어지는 게 많네요. 없어지죠. 이게 없어졌습니다. 이제. 신화국도 없어지고. 마창대교 그거 몇 커리가 있는데 김해 경전처럼 왜 몇 커리가 안 하죠? 주로 설치고 나면 막 없어지네, 그죠? 도로 닦는 거 기술이 있어. 너 철길 닦는 기술은 없나 보죠. 예, 어쨌든 뭐 오늘 첫 방송에 시간 좀 많이 흘렀습니다. 오늘 시간 넘었는데요. 1시간 넘었네요, 우리. 네? 그래서 마무리 좀 짓죠. 1시간? 예, 그래서 일단
뭐 우리 의원님, 예. 예, 마지막 뭐 정리의 말씀 한번 해주시고. 예. 일 저질러 놓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사과하는 발언도 해야 되고 책임지는 자세로 이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발벗고 나서야 됩니다. 한 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현재 지금 우리 시민들이나 저 같은 경우도 그때는 뭐 저기 자료돼 있으면 반대하는 글도 쓰고 했습니다.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현재 있는 우리 시민이나 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뭐 또 제가 정리라는 말에도 한마디 했는데 사과 안 하고 반성 안 하면 심판해야 되잖아요. 아마 그분들은 경찰 이야기만 나와도 아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찜찜합니다. 지금 심판의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4월 11일 날. 그렇죠. 그렇죠. 심판하실 분들이 심판해야 되겠네 이거를. 못 논문에서 예. 그분 후보에 이것이 제일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많이 몰랐는데 이 방송을 누가 들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많이 들으셔야 되겠네 이거. 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분은 저 처음이었어요. 김혜신인데. 나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거는 대충은 알았고. 오늘 지하철 너무 받고 좋은 있지만. 말씀 감사하고요. 이게 신문을 봐도 이게 이렇게 확 안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래 참 예. 뉴스가 있다면 곧 20일쯤 되면 김해 부산 경전철 백서라고 역사를 기록한 책이 나오게 됩니다. 네. 기술적인 문제는 기술 백서가 있는데 이거는 예. 그 역사책이 나오게 되면 시민들은 더 명확하게 누가 어떻게 추진했고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다. 그러니까 그는 그 서술식이 아니라 자료들을 모은 책이 20일쯤 되면 나오게 됩니다. 그때 한번 보시면 다음에 토론하실 때는 저보다 우리 더 많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유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뭐 가시는 길 좀 그렇게 가시고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첫 방송인데 좀 마무리 좀 짓고 먼저 광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10일이죠? 예. 예, 10일인데 딱 13일 뒤입니다. 23일이죠. 23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롯데 아울렛 장류에 주차장입니까? 예. 네, 주차장에서 바람풍 공연이 있습니다. 바람풍 공연이 있는데 행사는 8시 시작이거든요. 행사는 8시 시작인데 뭐 6시 이후부터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하고 이게 다음 주에서 진행하고요. 사회를 김재동이 봅니다. 제 동갑입니다. 제가 나이가 똑같은데. 동갑이세요? 네, 김재동 씨가 오셔가지고 사회를 보고요. 그리고 윤도현 밴드하고 김씨 그리고 기타 뭐 다른 분들도 오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락밴드. 같은 소속사. 네, 같은 예. 다한계 소속사요. 네. 그래서 이게 무료는 아니죠? 무료예요, 무료. 무료인데 후불제입니다. 후불제 공연이야. 공연이요. 오늘 또 아름다운. 먹음. 예. 모금하는 공연. 원래 유료하려 했는데 장소라서 안 된다. 이거 자원봉사자. 원래 자원봉사자. 장소 나와서 들어갔으면 유료인데 예. 주차장 사니까 후불제. 예. 예. 그리고 김해에서 제일 먼저 하고 부산, 창원, 서울 공연 이런 식으로 전국 첫 번째 예. 공연입니까? 전국 첫 번째. 그러면 이제 김해가 뭔가 좀 보여줘야 되겠네요. 예, 자원봉사자가 좀 많이. 자원봉사자 요구 갖고 있고 신청. 예. 예. 신청은 불경 미건수로 하면 미건수 되는데. 예. 미건수로. 불경 다음 미건수 카페 부산 미곤스로 뭐 신청하시면 되고 거기 뭐 가입하시면 좋고 가입 안 하시면 뭐 전화번호만 알아서 연락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전화번호 예. 하나. 전화번호 누가 주실래요? 제 전화번호 안 되는데. 전화 그때 그 카페 와서 알아서 하라 해서 예, 알아서. 예. 찾아라. 오늘 다음 카페 정봉수와 미래 권력들 불경 게시판에 공지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예. 오늘 첫 방송이었으니까 마무리 멘트 우리 일단 이빨 1부터 간단하게 뭐 소감 한 말씀 하시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 소감 저는 간단하게. 예. 보수를 대변하려고 왔는데 도저히 대변할 가치를 못 느끼고 시간다 했잖아. 준비하지 말라니까 준비하셔가지고. 아바이연합 간두고 다음 주에 자식연합. 게라이트로 넘어가기로 했어요. 알겠습니다. 예. 우리 이빨 2. 예. 아이고 별로 뭐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요. 다음에 점점 잘하겠습니다. 오늘 이빨이 잘 사장님께서 안 셌어요, 별로. 제가 근데 기대하고 있었는데. 셀 수가 없어요. 내용이 말씀 너무 내용 잘 때문에. 하셔가지고. 그래도 세긴 셌어, 처음에. 세긴 했는데, 그냥 조금 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빨 3, 예. 네, 저는 오늘 김영수 의원님 덕에 경선철에 대해서 뭐 대충은 알아도 전반적인 내용을 잘 몰랐는데 많이 알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이번에 4.11 선거 때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쉽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경선천 하나만으로도. 작년에 실명 좀 하나 까고 가시죠. 실명 하나 까면 그래도 실명을 해주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저도 이제 한 말씀 드리면은, 오늘,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너무 기대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 무조건 기대 이상이었던 건 맞는데, 오늘 김영수 의원님 오셔가지고,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을, 그리고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셔가지고 해주셔서, 정말, 김해 경전철의 전문가다운,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사과 한 번 없었다. 그리고, 국민의 혈세를 지금 쏟아 부었고, 앞으로 계속 쏟아 부어야 되는, 이 김해 경전체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누가 하겠냐는 거죠. 시민이 관심이 있을 때 빨리 움직입니다. 우리가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 많이 보니까, 관심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 일단 박수 맞추고, 우리 뒤에 하나 공연이 하나 있거든요. 일단 박수를 또 맞추면서 공연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치고, 방송 중간에 들었던 노래입니다. 함께 불러봐요. 경전철 설치를 하려 함은 십자가 진 같은 만년적자